그때 투자 안 해서 정말 다행이야. 역시 나는 성견지명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시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공부형 인간들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불인이가 시장을 떠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고 제발 부동산 시장을 떠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인이가 시장을 떠나는 과정을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실행형 인간들입니다. 사실 제가 실행형 인간이거든요. 마음에 한번 불이 붙으면 무섭게 타올라요. 마치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말이죠. 실행형 인간들은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 곧바로 시작합니다. 이들의 장점은 행동이 빠르다는 거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책을 구매하고 수강 신청도 바로 하죠. 그리고 바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약간 한심해 보이기까지 하죠. 실행형 인간들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단톡방 참여도 가장 열심히 하고 과제 퀄리티도 제일 좋고 리더십도 좋아서 조장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아요. 짧으면 3개월 정도고 길면 한 3년 정도가 많습니다. 사실 3년도 굉장히 오래 버틴 거죠. 19년에서 21년에 시장에 참여했던 실행형 인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투자자 A씨의 사연입니다. 19년에 수도권에 투자했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인데요. 19년 8월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갭 1.3억으로 갭 투자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전고점이 7.4억이라고 봤을 때 약 3.4억이나 상승을 한 겁니다. 1.3억을 넣어서 3.4억 벌었으면 꽤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이었던 21년 A씨는 오히려 불만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더 좋은 단지가 많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A씨는 비슷한 시기에 투자한 다른 사람들이 5억을 벌었네, 10억을 벌었네 할 때 굉장히 배가 아팠을 거예요.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벌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이 잘한 것보다 못한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21년에 전고점 기준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약 1.4억 정도가 빠졌어요. 투자 시점 대비해서 여전히 2억이나 올라있긴 하지만 투자자는 매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눈높이가 7.4억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는 동물이거든요. 손실 회피 성향이 훨씬 큰 거죠. 양도세 중과가 지금 일시적으로 해제되긴 했지만 헐값에 팔긴 아까워서 시장 가격에 내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팔려도 그만, 안 팔리면 그냥 들고 가지, 이런 마음으로요. 그런 매물들이 23년에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많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1년에 전세 가격을 높게 받지 못한 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만약 전세를 다시 세팅했더라면 지금 역전세가 나서 고생했을 텐데 다행히 4년 전보다는 전세 시세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다가왔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받거나 전세를 재연장했을 겁니다. 이게 최근에 매매 매물수는 소폭 감소하고 전세 매물수는 다시 조금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죠. 다행히 A씨는 시장을 떠날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더라도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맞으면 제때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운이 맞지 않으면 지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시장을 잠시 떠나려는 A씨와 같은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내가 시장을 맞힐 수 있다라는 자만심입니다.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거죠. 만약 본인이 지금 이 A씨에 해당한다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투자자 B씨의 사례입니다. 20년도에 광역시에 투자한 사례죠.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실 텐데요. B씨가 투자한 이 아파트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부산은 20년 초까지 타 광역시 대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었죠. 특히 대구에 비해서 많이 저렴했고 이때 부산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진입을 했습니다. 20년 4월에 8천만 원으로 투자해서 전고점 기준 3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단지의 전고점은 7.3억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한 5.8억 정도가 됩니다. 22년 전세 만기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넘겼는데 이제 4년째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역전세가 났다라는 겁니다.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기는 한데 지금 시세대로라면 여전히 3천만 원 정도를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똥줄이 엄청 타고 있을 겁니다. 3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어떻게든 마련할 수는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3천 더 넣어가지고 내가 저번에 넣었던 8천이랑 더하면 1.1억을 넣어야 되는데 1.1억을 넣을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전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매수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1.5억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로 내놨을 확률이 높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빨리 매수가 되길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과 비슷한 물건이 굉장히 많은 거죠. 금매가 빠지면 또다시 금매가 나오고 시세가 더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씩 빠지는 느낌까지 들죠. 전세 마기는 다가오고 있지, 지금 매도는 안 되지,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이 저렴해졌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막 들리니까 거기에 막 흔들려요. 빨리 이 집을 처분하고 서울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서울 집도 지금 안 팔리고 부산 집도 안 팔리고 이러니까 아주 미치겠습니다. 지금 있는 서울 집을 빨리 상급지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란 말이 이제 막 체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B씨는 현재 매매만 내놓은 상황이지만 내년 1월이나 2월쯤에는 전세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쉽긴 한데 일단 전세를 한 번 더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당분간 새로운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신경 쓸 것도 많고 매도는 생각처럼 안 되고 괜히 이거 투자해서 스텝이 꼬였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이죠. D씨 역시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시장에 대해 비관적으로 변해가면서 서서히 시장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C씨의 사연입니다. 21년에 지방 중소도시에 투자를 한 사연이에요. 사실 이 C씨가 A와 B씨의 사연을 들으면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C씨는 뒤늦게 발동이 걸린 타입입니다. 주변 친구가 부동산으로 3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과 유튜브 강의까지 모두 섭렵했어요. 실행형 인간인 거죠. 바로 투자를 했습니다. 19년, 20년에 이미 많이 오른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기보다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소도시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그래프의 아파트를 투자한 거죠. 이 단지를 3.3억에 매수를 한 겁니다. 매수할 때는 갭이 단돈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매수 후에 이 단지가 3.6억까지 올라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바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쭉 내리막을 탔고 현재 가격은 3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매수할 때 전세가가 3억이었는데 현재 전세가는 2.5억이기 때문입니다. 매도를 하면 3억이니까 3천만 원 손해를 보고 더 들고 가려면 전세가가 5천이나 빠졌기 때문에 5천을 더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 투자한 내 자신이 너무 짜증나고 이 물건이 꼴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는 안 되고 전세도 안 맞춰져요. 와, 진짜 미치는 거죠. 진짜 내가 왜 투자를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임장을 다녔는지 너무 창피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큰 소리 쳤던 것도 생각나고 부동산 임장한다고 가족들 뒤로 하고 열심히 임장 다녔던 그 시간들까지 전부 너무 싫어지는 거죠. 어떻게든 이 물건만 빨리 팔리면 진짜 빨리 이 시장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면 정말 말도 꺼내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투자자 C씨는 시장을 떠납니다. 어때요? 지금 A씨와 B씨와 C씨 이 세 명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지금 본인의 케이스가 있나요? 너무 제가 단순화시키긴 했는데 많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형 인간들입니다. 어쨌든 A, B, C, C는 다 실행해가지고 투자까지 직접 경기장 안에 들어와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기장 밖에서 여전히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부형 인간들이에요. 의지는 있지만 겁이 많은 유형이죠. 섣불리 투자는 못하고 계속 눈치만 보다가 결국 투자를 못한 거예요. 공부형 인간들은 사실 프로 수강러입니다. 어디서 이 강의가 좋다고 하면 일단 수강 신청을 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도 끝내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20년, 21년에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아마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1년에 투자해서 CC와 같은 사람이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투자를 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와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투자 안 해서 정말 다행이야. 역시 나는 성견지명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시장을 떠납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공부형 인간들이 맞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이유와 생각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 중에 이 시장을 떠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고 떠드는 사람 중에 우여곡절이 없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투자로 손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차익 실현이나 차손 실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시장 사이클의 풍파를 다 온몸으로 버틴 분들이에요. 지금 내가 왜 투자를 했는지 너무 후회가 된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부동산 투자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요?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원래 어려운 거고 오래 살아남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래서 아무나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지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원래 부자가 되는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풍파를 다 온몸으로 견디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그래프와 실제 성공의 그래프는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단순히 그냥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것과 이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끝까지 버텨내는 것과 그걸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역전세를 맞았을 수도 있고 투자한 물건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걸 아냐면 저도 똑같이 그 힘듦을 겪고 있거든요. 다른 강사분들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유명 인플루언서들, 강사분들 다 힘들어합니다. 강사의 위치에 있고 리더이기 때문에 그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할 뿐인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절대 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견뎌내면 더 좋은 시기가 올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견뎌내면서 본인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돼요.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치면서 실력과 맷집과 깡을 저절로 키우면 됩니다. 위기 때 쌓인 이 능력치들이 나중에 상승장을 만나서 결국에 폭발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으니 남들보다 훨씬 빠를 거고 시장을 떠났던 사람들에 비해 실력도 뛰어나니까 당연히 훨씬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뻔한 세상의 이치인 거죠. 지금 너무 힘드시죠? 내가 투자한 물건 정말 꼴도 보기 싫으시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정말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매일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저랑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견뎌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이 증명한 진리를 저의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힘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